여러분은 혹시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숨이 막힐 정도로 아파본 적 있으신가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다리를 주무르며 고통에 몸을 비튼 적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통증이 단순한 근육 쥐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신호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여러분의 다리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단 3초 만에 통증을 줄이고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응급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온 최민수 교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직접 진료하며 확인한 놀라운 사실들, 오늘 여러분께 그 경험을 토대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실제 사례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68세 박정희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밤마다 오른쪽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죠. 하지만 그날 새벽 평소보다 훨씬 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다리가 붓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님이 이상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깊은 정맥혈전증, 즉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 혈전이 폐로 이동했다면 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 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쥐가 났을 뿐인데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밤에 쥐가 나는 건 단순히 근육 경련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혈전증, 혈관질환, 당뇨 합병증 같은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쥐가 위험한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고, 쥐가 났을 때 단 3초 만에 통증을 줄이는 응급처치법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 올라올 시니어 맞춤 건강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댓글로 나는 언제 쥐가 자주 난다는 경험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쥐는 단순하고 어떤 쥐는 위험한 걸까요? 자다가 쥐가 났을 때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주무르며 곧 괜찮아지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어떤 쥐는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통증이 지나가고 나서도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5가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쪽 다리에서만 반복적으로 쥐가 날 때입니다. 일반적인 근육 경련은 양쪽에서 번갈아 생기거나 운동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다리, 같은 부위에만 쥐가 난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혈류 장애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리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줄거나 혈관이 좁아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 공급이 줄고 근육이 예민해지며 경련이 반복됩니다. 특히 밤에 종아리가 당기고 낮에는 다리가 쉽게 붓는다면 혈관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단순 스트레칭보다 정맥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오랫동안 남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쥐라면 몇 분 내에 풀리지만 하루 이상 통증이 남거나 만졌을 때 근육이 단단하게 느껴진다면 근육 내부에 미세한 염증이 생겼거나 혈전이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가 한 곳에 고이거나 순환이 막히면 근육이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때 파스를 붙이거나 찜질만 하면 통증이 잠시 완화될 뿐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반복될수록 혈관 내부의 손상이 누적됩니다. 즉, 쥐가 풀린 뒤 통증이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문제를 넘어선 신호입니다. 세 번째, 붓기와 열감이 동반될 때입니다. 쥐가 나면서 다리가 붓고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거나 붉게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경련이 아니라 정맥이 막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혈관 안에서 피가 굳으면 피가 더 이상 통하지 못해 다리 아래쪽이 부풀고 열이 납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응급실에서 확인해야 할 심부정맥혈전증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혈전이 이동해 폐로 가면서 폐색전증, 즉 호흡곤란과 심정지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쥐가 심하게 났다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이럴 때는 반드시 혈액순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쥐가 나면서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입니다. 이 증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전이 이미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폐혈관이 막히면 산소 교환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숨이 가쁘고 식은땀과 어지럼증이 함께 나타납니다. 응급실에서 이 증상이 확인되면 즉시 산소와 항응고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몇 분만 늦어도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쥐가 났을 때 다리 통증보다 호흡 곤란이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응급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쥐가 작고 다리에 감각 이상이 동반될 때입니다. 발끝이 자주 저리거나
바닥 감촉이 둔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습니다. 이건 근육보다 신경이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오랜 당뇨를 앓는 분들에게 흔한 당뇨성 신경병증은 혈당이 높아 신경이 손상되면서 생깁니다. 이때 쥐는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자극을 받는 현상입니다. 당뇨 환자 중 일부는 쥐가 나도 통증이 덜 느껴져서 상태가 악화될 때까지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발끝 감각이 둔해지거나 작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반드시 신경과 혹은 내분비내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5가지 신호를 종합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한쪽 다리만 반복되는 쥐. 둘째, 쥐가 풀린 뒤에도 통증이 남는 경우. 셋째, 붓기와 열감이 함께 있을 때. 넷째,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 다섯째, 감각 이상이 동반될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가까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이런 위험 신호를 구분했다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쥐가 실제로 났을 때의 응급대처법입니다. 응급실에서는 쥐로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를 3초 만에 진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약도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몸의 반사작용과 근육 구조를 이용해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3초 이완법입니다. 다음 장에서 실제 상황처럼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쥐가 났을 때 3초 안에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 즉 제가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에게 직접 적용했던 3초 이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약이나 기구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침대에서도 심지어 의자에 앉은 채로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쥐는 갑작스러운 근육에 강한 수축 때문에 생깁니다. 특히 종아리 뒤쪽에 비복근이라는 근육이 문제의 중심입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서 있을 때 몸을 지탱하고 걷고 계단을 오를 때 쓰입니다. 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 혈류가 막히고 신경이 압박되면서 통증이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계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무릎을 반드시 편다. 쥐가 났을 때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다리를 구부리고 주무릅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근육을 더 수축시켜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쭉 펴는 것입니다. 무릎을 펴면 종아리 근육이 늘어나면서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누워있다면 다리를 펴고 앉아있다면 의자에서 엉덩이를 조금 앞으로 당겨 공간을 만듭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면 절대 근육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동작이 바로 무릎 펴기입니다. 2단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긴다. 무릎을 편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자신의 얼굴 방향으로 당깁니다. 이때 갑자기 세게 당기면 근육이 놀라 다시 수축하므로 3초에 걸쳐 서서히 당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 둘, 셋. 발끝이 올라가면서 종아리 뒤쪽이 서서히 늘어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순간 근육 속에 갇혀 있던 젖산이 풀리고 혈류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통증이 10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이 동작만으로 67까지 줄어듭니다. 이때 숨을 참지 말고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하며 호흡을 맞추면 근육과 신경의 긴장이 함께 풀립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에 놀라 숨을 멈추는데 이건 근육을 더 경직시키는 행동입니다. 호흡과 함께 천천히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3단계, 수건이나 벽을 활용해 유지한다. 쥐가 심할 때는 손으로 발끝을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수건, 벨트 또는 옷의 소매 끝이라도 사용하세요. 발바닥에 걸고 양쪽 끝을 잡은 뒤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 10초간 유지합니다. 누워서 다리를 펴고 이 동작을 하면 혈류가 원활히 돌아오면서 통증이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벽이 있다면 발바닥을 벽에 대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듯 밀어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절대 반동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이 남았다고 갑자기 더 세게 당기면 근육 섬유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천천히 늘리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4단계, 온찜질로 근육을 안정시킨다. 쥐가 풀린 뒤에도 근육 속 미세 손상이 남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사라졌다고 바로 끝내지 마시고 따뜻한 찜질팩을 10분 정도 올려두세요. 온도는 40도 내외. 손등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온열이 근육의 미세 혈류를 확장시켜 젖산을 배출하고 다음 쥐를 예방합니다. 만약 감각이 둔하거나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직접 피부에 찜질팩을 대지 말고 얇은 수건을 한 겹 감싸서 사용하세요.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고온 찜질을 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5단계, 근육을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마지막 단계는 마사지입니다. 손바닥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 천천히 문질러 주세요. 강하게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섬유가 자극받아 다시 수축합니다. 항응고제나 혈액순환제를 복용 중인 분은 멍이 들 수 있으므로 가볍게 압박 없이 진행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통증을 풀기 위한 것뿐 아니라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다음날에 근육 뻣뻣함을 예방합니다. 이 5단계가 바로 3초 이완법의 핵심입니다. 무릎을 펴고 발끝을 천천히 당기고
유지하고 온찜질하고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 2단계를 순서대로 하면 대부분의 쥐는 1분 내에 풀립니다. 이건 응급실에서도 입증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쥐가 났다는 것은 이미 근육이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오늘 통증이 풀렸더라도 내일, 다음 주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응급처치는 잠시 진화된 문제를 진정시키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진짜 치료는 왜 쥐가 났는지를 찾아 근본 원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다룹니다. 몸속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 잘못된 수면 자세, 그리고 쥐를 부르는 일상 습관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쥐가 아예 생기지 않는 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응급대처법은 익히셨을 겁니다. 하지만 쥐를 단순히 풀기만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쥐는 결과이고 그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원인을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응급의학과에서 수많은 환자를 봤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쥐가 자주 나는 이유를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짜 원인은 대부분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들이 근육과 혈관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고 그 결과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낸 겁니다. 자, 이제 그 5가지 원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분 부족. 나이가 들수록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물을 찾았지만 지금은 하루 종일 물 한 잔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죠. 하지만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근육 세포 안의 전해질, 균형이 무너집니다.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근육은 신호를 제대로 주고받지 못해 쉽게 경련이 일어납니다. 물을 마실 때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1시간마다 작은 컵 한 잔씩 나누어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점심 후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은 필수입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체내 수분을 줄이므로 물 대신 마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해질 불균형. 전해질은 근육의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입니다. 이게 부족하면 근육은 수축과 이완의 타이밍을 잃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그네슘 결핍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뇨제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소변을 통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 쥐가 잘 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견과류, 시금치, 바나나, 우유, 두부를 꾸준히 드세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과다한 칼륨 섭취가 위험할 수 있으니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균형이 중요하지 단일 영양소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혈액순환 저하.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근육이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산소가 부족한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그 피로가 쌓이면 경련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오랫동안 앉아서 일하거나 TV를 볼 때 다리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아래에 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자에 앉을 때 다리를 꼬거나 무릎을 꾹 누르는 자세를 취합니다. 이건 순환을 막는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1시간에 한 번은 자리에서 일어나 종아리 펌프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채로도 가능합니다. 발끝을 위아래로 천천히 20번 움직이기만 해도 혈류가 2배 이상 좋아집니다. 작은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다리를 조이는 압박 스타킹이나 꽉 낀 바지는 혈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장시간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수면 자세. 밤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는 동안 발끝이 아래로 처집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을 밤새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거기에 무거운 이불이 팔을 더 누르면 근육은 서서히 피로해지고 결국 경련이 일어납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발끝이 살짝 위로 향하도록 수면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쉽게 하는 방법은 발밑에 얇은 쿠션이나 접은 수건을 두는 것입니다. 이불은 너무 무겁지 않게 덮고 가능하면 양말을 신은 채로 주무르는 것도 좋습니다. 양말은 혈류를 유지하고 근육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침대에 누운 채 발끝을 천천히 몸 쪽으로 당겼다 풀었다. 이 동작을 10번 반복하면 근육의 긴장을 풀어 밤중 쥐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5번째, 체온 저하. 특히 겨울철에 쥐가 자주 나는 이유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찬 바닥에서 오래 걷거나 밤에 발이 차가운 상태로 자면 근육 속 혈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혈류가 줄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끊기고 근육이 예민해져 경련이 발생합니다. 이럴 땐 자기 전 족욕이 도움이 됩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신경이 안정됩니다. 욕조가 없다면 세숫대야나 플라스틱 통도 괜찮습니다. 단 당뇨가 있는 분은 물 온도를 반드시 손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발을 넣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인을 종합하면 다리 쥐는 나이 탓이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지 않아서, 움직이지 않아서,
자세를 방치해서 체온을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이건 모두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습관이라는 점입니다. 매일 하는 일상에서 단 몇 가지를 조정하면 쥐는 사라지고 다리의 피로감도 확 줄어듭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오늘부터 근육과 혈관이 좋아하는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이 5가지 원인을 실제로 바꾸는 하루 루틴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활동할 때 잠자기 전까지 딱 3단계로 나누어 실천하면 쥐가 사라지는 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쥐가 왜 생기고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셨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는 쥐가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약도 필요 없고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하루 루틴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응급의학과에서 환자분들께 직접 권했던 하루 3단계 루틴 아침 낮밤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 근육을 깨우는 5분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일어서지 마세요. 자고 있는 동안 다리 근육은 혈류가 줄어 있고 갑자기 움직이면 경련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침대 위에서 이 동작부터 해보세요. 먼저 양발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겼다 펴기를 10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기를 5번, 그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회씩 돌리기. 이렇게 하면 다리 근육에 혈액이 돌고 신경이 깨어납니다. 이 스트레칭은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5분이 하루 종일 쥐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를 가릅니다. 몸이 아직 잠에서 덜 깬 상태에서 일어나 바로 걸으면 근육이 놀라며 수축하거든요. 특히 겨울철엔 꼭 이 과정을 해주세요. 스트레칭을 마친 뒤에는 물 한 잔을 마십니다. 하룻밤 동안 체내 수분은 이미 많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이 근육을 깨워주고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위장을 자극하고 몸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난 루틴, 움직임으로 순환을 지키기. 낮에는 활동량이 많지만 오히려 오래 앉아있는 시간이 문제입니다. TV를 보거나 식사 후 휴식을 취할 때 한 번 앉으면 2~3시간 그대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쥐를 부르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1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리 펌프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은 채로 발끝을 위아래로 20번 혹은 서서 종아리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10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 다리 속 피가 아래에 고이지 않게 합니다. 만약 외출을 하신다면 양말 선택도 중요합니다. 너무 꽉 끼는 양말이나 신발은 혈류를 막습니다. 특히 발목을 조이는 밴드형 양말은 피하세요. 대신 발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여유 있는 양말을 고르세요. 또 하나 수분 보충입니다. 오전에 물 2잔, 오후에 3잔,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세요. 특히 날씨가 더운 날이나 에어컨을 자주 쓰는 날에는 몸이 모르게 탈수가 옵니다. 갈증이 없어도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식사 후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간식을 추천합니다. 바나나, 견과류, 우유 한 컵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특히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밤 루틴, 쥐가 생기지 않는 수면 자세 만들기. 밤이 되면 체온이 떨어지고 혈류가 느려집니다. 이때 근육은 자연스럽게 수축하며 경직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대에 쥐가 가장 자주 오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자기 전 따뜻한 족욕을 하세요. 40도 정도의 물에 10분간 발을 담그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풀리고 혈관이 열립니다. 욕조가 없으면 세숫대야도 충분합니다. 발을 담그고 천천히 발목을 돌리며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 간단한 습관이 새벽의 쥐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잠잘 때는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불이 너무 무거우면 발을 누르고 그게 바로 쥐를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얇은 이불로 바꾸고 발밑에 작은 수건이나 쿠션을 두세요. 발끝이 살짝 위로 향하면 근육이 편안해집니다. 또한 옆으로 누워 주무실 땐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세요. 이렇게 하면 골반과 무릎의 압력이 줄어들고 혈류가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의 근육 이완 운동으로 마무리하세요. 침대에 누운 채 양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겼다가 풀기를 10번, 그 다음 종아리를 가볍게 문지르며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 동작을 하면서 심호흡을 하면 몸의 긴장과 불안이 풀리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루틴을 꾸준히 하면 놀라울 정도로 쥐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근육을 깨우고 낮에 순환을 유지하고 밤에 이완을 시키는 것. 이건 약보다 훨씬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대 김순자 어르신은 밤마다 쥐 때문에 잠을 설치셨지만
이 루틴을 2주만 실천하고 나서 이젠 새벽에도 다리가 편하네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함이 최고의 약이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리에게 휴식을 주세요. 물 한 잔, 스트레칭 5분, 그리고 따뜻한 잠자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다리 쥐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쥐가 왜 생기고 어떻게 풀고 어떻게 예방하는지 다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잘못된 상식 4가지, 그리고 다시는 쥐로 고생하지 않는 평생관리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쥐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수님, 나이 드니 그냥 그래요. 하지만 아닙니다. 쥐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80세가 넘은 어르신 중에도 쥐 한 번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꾸준히 움직이고 수분을 챙기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즉, 나이는 쥐의 원인이 아니라 습관의 차이일 뿐입니다. 두 번째, 쥐가 나면 세게 주무르면 된다?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쥐가 났을 때 무턱대고 주무르면 근육이 더 당겨지거나 미세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무릎을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 이완한 다음 통증이 완전히 풀린 뒤에만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순서는 늘 같습니다. 당기고 이완하고 마사지. 이 순서만 지켜도 통증은 금세 가라앉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만 먹으면 괜찮다. 이건 흔한 착각입니다. 물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지만 수분이 부족하거나 혈류가 막힌 상태라면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쥐는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몸의 수분, 전해질, 근육 피로, 혈류 오롤이 맞물려 있는 결과입니다. 건강은 약 한 알이 아니라 생활의 균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쥐는 금방 풀리니까 괜찮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쥐가 자주 반복된다는 건 몸 어딘가에서 이미 혈류나 신경의 이상 신호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만 자주 쥐가 나거나 붓기, 열감, 통증이 함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정맥혈전이나 말초혈관 질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깐 아프다 말겠지 하고 넘기면 언젠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쥐는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돌봐달라는 신호라는 것을요.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하루에 몇 분만 몸을 돌보면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아침엔 근육을 깨우고 낮엔 순환을 유지하고 밤엔 따뜻하게 풀어주기. 이 세 가지 루틴을 꾸준히 하면 쥐는 점점 사라지고 다리는 다시 젊은 시절처럼 가벼워집니다. 쥐가 났을 땐 기억하세요. 무릎을 펴고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긴다. 그 3초가 통증을 끊고 혈류를 살리고 당신의 다리를 지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그게 바로 쥐 없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믿을 수 있는 시니어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쥐가 자주 난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이면 이 채널이 바로 시니어 건강의 백과사전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최민수 교수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